물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기도, 요거는 다가구입니다. 가격은 6억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특이하게 WH 유동화 전문이라고 해서 이건 또 NPL 물건입니다. NPL이 다가구에도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NPL은 여러분들이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필수로 배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필수로 알아야 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몇 년식이라고요? 2018년식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있죠. 사용 승인이 2018년 8월 8일이고요. 그리고 이 다가구가 2층부터 4층까지 4, 3, 1 해서 총 8가구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자, 권리 분석을 바로 요거 하고 여러분들에게 시세 조사부터 여러 가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경매에 있는 모든 권리뿐만 아니고 임차인들까지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없어지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없앨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흔히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 대항력 자체도 다 없어지고 이 임차인의 권리 이 자체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출도 잘 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2018년 8월 17일 이게 가장 먼저 있는 이 부동산의 빚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해서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고 해서 말소라고 표현하고요. 이 없어지는 기준이 되는 권리라고 해서 말소 기준, 그리고 흔히 권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2018년 8월 17일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있는지 볼게요. 여기서 가장 먼저 전입한 사람이 2019년이네요. 그러면 먼저 전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소멸되고 이 사람들은 명도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가구 명도는 여러분들 아파트 명도의 난이도에 제가 생각할 때는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냥 사람이 많을 뿐이고 특히 다가구는 보증금 자체가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낮은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제도가 있죠. 그게 소액 임차인 작은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일정 부분을 보호해주는 일정 부분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라는 것을 있으면 명도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연식도 좋고 가격도 지금 6억 5천만 원입니다. 6억 5천만 원까지 지금 유찰이 됐고 그러면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치를 좀 보고요. 그리고 월세를 좀 보고 그리고 이 물건이 지금 얼마 정도의 가격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 보면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총 8가구였고요. 2018년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 물건에 대한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저도 궁금하거든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TV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2018년식 닫기의 내부는 굉장히 깔끔하죠. 이게 문이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게 엘리베이터이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평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다가구에서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평가서에서 그냥 제가 있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건축물 대장상에 이제 이 현황 쓰고 있는 것 그리고 여기에 있는 평면도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호빌 배치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룸이 몇 개이고 그 다음에 1.5룸이 있는지 2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로 이제 한번 확인을 제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게 계단이에요. 계단을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이 네모나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엘베예요, 엘베. 복도입니다, 복도. 부채꼴로 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에 들어가서 이 가구 수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한 가구, 두 가구, 이렇게 세 가구, 이렇게 네 가구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가구가 있고 여기 있고 이게 약간 분리돼 있죠. 이런 것들을 분리형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이제 구분형 해서 뭐 거의 한 1.5룸씩 큰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룸씩의 다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또 볼까요? 원룸, 투룸 해서 이건 투룸이고 여기 또 분리형 해서 여기 딱 보니까 원룸 구분형 밑에 4개, 위에 2개 해서 6개.
투룸이죠. 투룸, 2룸, 1개. 그리고 위에는 제일 끝에 위에는 뭘로 냈냐? 하나, 둘, 셋. 방 3개, 화장실 뭐 2개일 것 같아요. 그래서 3룸이네요. 그래서 이 다가구가 있는 총 8가구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월세를 파악하고요. 이 월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가구가 팔리는 가격이 결정되고요.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이 이 원룸 자체에 대한 거를 월세냐 아니면 이 월세에서 방 하나에 대한 거냐, 1.5룸에 대한 거냐, 투룸에 대한 거냐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8가구인데 6개가 구분형 원룸이라고 할게요. 1.5룸 정도. 그 다음에 1개가 2룸. 그 다음에 마지막 1개가 3룸이네요. 8가구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8가구가 있는 걸 알고요. 그러면 이제 이 물건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돼서 월세가 세금이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한테는 저는 완전 로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볼게요. 자, 여기서 가만 보니까 이제 우남뜰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산대학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산 뭐 택지 뭐 어쩌고저쩌고 개발 예정 지역이 있죠. 그리고 뭐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하늘색들이 일반 공업지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공장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딱 봐도 여러 가지가 보이네요.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우남뜰 도시개발이라는 게 있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산대학교가 있고요. 여기 무슨 정밀 뭐 그린서브 이런 공업단지에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택지 개발 예정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하늘색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바다로 보이고 하나는 공업지역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회사들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세 부류의 수요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개발이라는 단어가 있고 무슨 택지 지구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서 건축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보통 7시 출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원룸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시는 분들을 건설 인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오산 대학교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멀리 있어서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대학교 수요도 조금 정도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아까 일반 공업지역 있죠. 공업지역. 그 다음에 아까 저 회사들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라고 해서요. 직장인들 수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세 부류의 수요가 보이기 때문에 일단 건설력, 그 다음에 대학교, 직장인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월세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룸 기준 월세가 40에서 45만 원이면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5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월세를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산종합운동장 바로 밑에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거는 연식이 2018년식입니다. 그리고 1.5룸 타입인 것 같고요. 이게 6개 있고, 그 다음에 2룸, 그 다음 3룸이 있다는 거. 그리고 LB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직장인분들은 월세를 좀 주고, 특히 건설력 분들 같은 경우는 일하시면서 그 월세가 이 건설하는 곳, 이 회사에서 지원한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서 좀 주더라도 괜찮은 곳에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깝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건설하는 곳에서요. 자, 여기 있네. 이게 540 정도 나와 있네요. 자, 이게 원룸이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식을 봐야 되겠죠. 원룸 분류형. 그래서 2017년식이면 얘랑 조금 비슷한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아까 이 밑에 있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투룸이 500에 58, 투룸이 6000에 60 정도로 합니다. 쭉 내려보겠습니다. 연식을 한번 또 볼게요. 연식을 2021년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룸이 1000에 65, 이건 올 리모델, 리모델링 투룸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2014년 연식을 보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요.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원, 1.5룸 정도 했어요. 구분형이. 그리고 투룸은 1000에 한 60 정도, 그리고 3룸은 2000에 80 정도의 지금 이 물건이 나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500에 45니까 45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6이 되면 이제 270만 원 정도 되고요. 다만 여기에 관리비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따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70 더하기 60 더하기 80 그러니까 월세는 약 410만 원 정도 되고요. 보증금은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물건은 보증금하고 월세를 가지고 매매가를 산정을 하면요. 보통 여기가 6에서 6.5% 정도의 매매가가 조금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감정가 자체가 거의 시세에 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산청해 보니까요. 약 9.8억에서 9.1억 정도의 매매 가격이 나오고요. 월세는 410만 원인데 관리비까지 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리하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4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물건들이 참 괜찮죠. 이런 물건들이 괜찮고 여러분들이 한 번의 월세와 그리고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워놓으면요. 정말 다가오는 괜찮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면 이 오산에 있는 거의 아파트 가격이지 않나요? 아파트 가격에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갈 수 있는 것. 이게 다가구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물건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이 물건은 대전 동구에 있는 물건이고요. 3억 5천만 원의 지금 가격입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정도의 가격까지 유찰됐고 지금 3억 5천만 원이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다가구 같은 경우 좀 봐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이 매각 토지 건물 현황에서 첫 번째 방이 몇 개인지, 두 번째 사용 승인 신축급인지, 세 번째 어떤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지 중요합니다. 관리비까지 같이 내면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스 방식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 제시의 건물 같은 경우도 중요합니다. 자, 다가구는 건물 기준으로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합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이네요. 2016년 7월 5일이 이 말소 기준 권리이고요. 자, 여기서 쭉 보니까 2016년 7월 5일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없네요. 없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월세가 아니고 다 전세로 많이 있죠. 전세로 많이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거는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일반 매매로 자, 다가구라는 것, 상가주택이라는 것, 이렇게 방이 많고 임차인들이 많은 것은 무조건 경매와 공매, 압류재산 아니면 신탁공매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예요. 감정평가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서가 있으면요, 이 7억이라는 금액 자체를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억에 이런 기준을 주고 이 기준에서 아파트와 똑같이 몇 프로까지 대출이 됩니다. 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경매, 공매, 압류재산과 신탁공매에서는 또 권리 분석에 의해서 임차인의 지위가, 그러니까 임차인의 대항력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없어지는 다가구 안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들이 싹 없어지기 때문에 권리가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담보 대출 종류가 하나 있죠. 그게 신탁 담보 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거의 낙찰가의 90%까지 대출되고 거의 여러분들이 묶이는 돈이 없어지죠. 그런데 아까 왜 부자익한 여긴 전세가 많습니까? 제가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경매, 공매, 신탁 공매가 아닌 이 부동산을 일반 매매로 중개소에서 내놓고 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을 제가 7억에 팔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 7억이 대출해주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죠. 이 매수자가 이 물건을 산 다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설령 7억에 사도요, 이 물건에 대출할 수 있는 거의 금액대가 50%, 40%밖에 안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까지 빼버리면요, 대출이 7억에서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와 이 상가주택 그리고 이런 월세 건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로 사라? 경매, 공매, 신탁공매로 사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를 맞춰 놓습니다. 전세를 맞춰놔서 사는 사람이 3억 4,500만원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고 거기서 조금만 더 플러스해서 살 수 있도록 그래 맞춰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은 그래도 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돼 있다가 경매에 나왔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통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뭘로?
경매로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세로 맞춰 넣어서 일반 매매로 좀 팔려다가 지금 안 팔려가지고 경매로 나온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반 매매로 팔려고 했으면 이 부동산의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도배 장판 다 좀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물건의 상태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이 물건 자체를 이제는 월세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 실제 투자할 만한 물건인지 아닌지 좀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데 창이 하얀 하이샤시죠. 굉장히 깔끔하게 보입니다. 깔끔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여기도 깔끔하죠. 거의 2016년식이면 완전히 거의 새 거죠. 이 옥상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방수 상태나 이런 부분 좀 확인하는 게 좋다. 다만 지금 관리가 잘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신경을 좀 쓴 물건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대학교가 우선 캠퍼스 이 다가구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대학교 근처에 있는 다가구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신축을 요즘은 학생들이 원하더라고요. 아니면 올 리모델링 된 그런 다가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가구의 연식과 다른 다가구들의 연식을 좀 비교하면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물건 옆에 보니까 이 주택 재건축이 좀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 재건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요거는 진행상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요거랑 옆에도 이제 주택 재건축이 진행을 하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시그널일까요? 이 다가구는 주택 재건축에서 빠지겠죠. 이 다가구 안에 있는 애들이 싹 밀어지고 아파트가 올라온다고 하면 다가구가 어떻게 되죠?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학생들이 월세를 들어가는 거 괜찮고, 여기 건축하면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충분히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단계가 그래도 빨리 진행되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와 재개발이 그리고 여기 재건축이 진행되면 여기에 있는 다가구들이 싹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경쟁력이 있는 물건이네, 이거 완전히.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월세나 시세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죠. 이게 방개수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보기 편하게 제가 구획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고 이게 둘이고 이게 셋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원룸으로 보이고요. 여기가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한 층에 4가구인데 한 가구당 원룸이 하나 둘 셋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 분리형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미니 투룸이라고나 하거나 아니면 1.5룸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거는 다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1.5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한 층에 원룸 3개, 1.5룸 1개로 해서 3개층이죠. 그러면 원룸 9개, 1.5룸 3개 해서 총 12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억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 5천짜리가 얼마까지 월세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왜냐? 미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3억 5천에서 4억 5천 사이에서 요거 낙찰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일단 월세는 다방을 좀 보는 편입니다. 일단 다방은 전국적인 월세를 보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물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해보면 이게 이제 월세라는 걸 알 수 있고, 쭉 내려보면 이제 2015년 8월 20일이죠. 이 물건은 2016년식입니다. 그러면 이런 연식에 있는 거는 월세가 200에 33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2015년이네요. 그러면 일단은 300에 200에 한 30만원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또 1.5룸이 이제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건 또 뭐냐? 50, 60. 이건 단독주택이어서 다가구 아닌, 그러니까 주택에 그냥 좀 꾸며가지고 월세 받는 그런 형태인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30만원이고요. 1.5룸은 한 4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룸은 200에 30, 1.5룸은 500에 한 40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다방이라는 건데, 이거는 대전이잖아요. 대전 지역은 다방 플러스 하나 더 봐야 될 게 공실박스라는 겁니다. 이 대전에 있는 건 포항, 청주나 이런 부분에 있는 월세용은 여기, 얘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쭉 해보면 아까 뭐였죠, 이름이? 예, 여기 있는 대전 시립고등학교 여기 근처에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더 정확한 월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클릭을 해보면 사진이나 이런 게 나와요. 사진이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더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뭐 원룸, 1.5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공실 박스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는 게 좋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물건은 월세가 30 곱하기 9개고 그 다음에 40 곱하기 3개예요. 그러면 이제 단순 산수를 할 수 있겠죠. 30 곱하기 9 270 더하기 40 곱하기 3 그러면 270 더하기 120이니까 일단 중요한 건 월세가 390만 원입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다가구라는 거에 딱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월세가 39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3억 5천만 원이니까요. 지금 미납을 해서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월세도 거의 한 390에서 한 200, 최소 이자 빼고 250, 이율이 좀 높다고 표현을 해도 250 정도, 그리고 투자금도 거의 묶이지 않은 그런 물건일 수 있겠네요. 이런 물건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런 곳은 여러분들이 보통 팔 때 수익률을 통해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수익률은 보통 7% 정도 팔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390 곱하기 12 나누기 0.07 하면 이 물건의 가격이 나옵니다. 6억 6천에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까지 하면 약 7억 정도.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 월세에 이자 빼고 250, 그리고 매매 차익은 지금 꽤 나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왜 낙찰받고 지금 아직 잔금을 못 냈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재매각 같은 경우는 이 물건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매각 물건 명세서와 그 다음에 문건 송달 내역에서 보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한번 쭉 내려보겠습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무언가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최고가 매수인이 어떤 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네요. 자, 4월 23일, 3월 26일이죠. 4월 23일 해가지고 최고가 매수인이 지금 무언가를 진행을 하고요. 열람이 복사 신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물건에 대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대출이나 여러 가지를 확인했는데 대출에 대한 과정에서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한번 이제 취소를 좀 하려고 이 소송을 좀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취소하는 것도 좀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기간에서 조금 이게 좀 안 돼가지고 다시 경매로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빨간 글씨가 이렇게 많아 이거. 지분, 건물정보 토지 지분, 무섭다 덜덜. 근데 이 사람은 왜 이걸 이렇게 했대? 분명히 상가주택을 해도 되는데 이거 그냥 지불해버렸네. 이거는 첫 번째 물건 보니까 얘는 용인에 있는 물건이네요. 가격이 12억이고요. 지금 6억 2천만 원까지 유찰됐네요. 자, 그럼 권리분석 한번 가보겠습니다. 권리분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소기준 권리 찾는 거예요. 2008년 4월 30일 이게 말소기준 권리고 2008년 4월 30일보다 먼저 있는 애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2008년 4월 30일보다 먼저 있는 애가 없네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요. 명도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물건 보니까 4가구, 2가구 이해됐죠? 그래서 8가구예요. 두 번째 나이 확인하죠. 세 번째 개별 난방 설비라고 돼 있네요. 이건 뭐예요? 꼭 확인해야 돼요. 이건 현장에서 뭘로 도시가스인지. 자, 요거는 이제 문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이 물건에 이제 시세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건물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쭉 보면 이제 건물 이렇게 생겼네. 이쁘게 생겼네. 자, 쭉 보니까 그래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쭉 내려보면 자, 이 물건에 대한 이제 위치를 보고요. 현황도 비슷하게 나와 있긴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202호잖아. 근데 방이 몇 개예요? 2개. 이해됐죠? 밑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뭐예요? 방이 2개. 이 밑에 101, 102 얘는 어떻게 보여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방이 4개이겠죠? 그럼 여기 총 8가구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수요가 누굴까?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보니까, 뭐가 많이 있네. 이게 좀 상가주택들이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상가주택들이 포진되어 있는 다가구인 것 같네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걸 이렇게 했대? 분명히 상가주택을 해도 되는데 이거 그냥 지불해버렸네. 이거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사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가오는 상가주택이 상가가 들어와야 가격이 그래도 좀 더 잘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이제 상가가 들어와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니까 얘가 어디였어요? 기흥구 동백동이었죠? 이렇게 이제 매매로 나온 애들이 있죠. 그리고 11개 나온 거 보이죠? 얘 같은 거 거의 다 똑같은 애가 하나 나온 거예요. 자, 아까 크기가 얼마였어요, 얘가? 자, 532. 자, 여기 있네요. 보니까 7687. 얘는 좀 많이 크네요. 그럼 얘 클릭을 해볼까요? 얘는 220 좀 작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연식을 아까 봤죠. 연식 2008년 연식 비슷하죠. 가구수 이제 보는 거예요. 9개. 지하 1층으로 돼 있고 쭉 있습니다. 월세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이건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면 되고요. 또 여기서 더 확인해야 될 건 이제 뭐 다방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월세 나오죠. 원룸이 45, 여기가 340 이렇게 나오네요. 1000에 50. 그러면 이제 아까 투룸 있었죠. 투룸 얼마요? 2000에 80이었죠. 그러면 아까 저게 어떻게 됐었죠? 원룸 4개, 그리고 투룸 4개, 위에도 2개 더 있더라고요. 그러면 얘 곱하기 아까 40이었나요? 40. 얘 곱하기 80. 나오죠? 어느 정도 월세. 얼마인지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 월세 확인하는 거예요. 됐죠? 48에 30, 320, 160. 그리고 아까 2개 또 보너스로 있는데 이제 그건 또 확인해야 돼요. 2개 있고 그러면 한 600 정도 월세 나오겠네요. 월세 나오는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가격이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플로우를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가구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거 뭐 빨간 글씨가 이렇게 많아 이거. 지분, 건물정보, 토지 지분. 무섭다 덜덜. 전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가구를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토지가 지분이고요. 건물이 전체이면 문제 없어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가 지분이고 건물이 또 빨간색이 없으면 문제 없다. 이거는 문제 없는 물건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건물에 대한 타색을 좀 이해하시면 쉬워요. 자, 건물을 이제 짓는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땅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땅을 짓는 사람, 뭐 여기 땅을 짓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이 땅 자체가 보통 걸어 다니는 땅, 차가 지나가는 땅이 필요하다 했죠. 건물 지을 때. 그럼 이 땅이 이제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붙어 있어야지 얘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땅 자체를 이 세 곳에서 사버려요. 하나로 산 다음에 어떻게 하냐? 3분의 1씩 나눠 가져요. 3분의 1씩. 이해됐죠? 그러면 보통 건물 앞에 있는 도로는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얘도 3분의 1 갖고 얘도 3분의 1 갖고 얘도 3분의 1 가져요. 그러면 저렇게 건물 전부 그 다음에 토지 지분으로 나오는 거 뭐냐? 토지 지분은 이 땅에 대한 거에 3분의 1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 지분으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소유권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어디서 보냐? 여기서 보면 돼요.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지분 돼 있죠? 여기가 지분이거든요. 이게 뭐걸로 돼 있어? 도로로 돼 있죠? 예, 도로 쪽 면을 지분으로 가지고 있고 건물 지은 땅은 문제 없다. 이거 문제 없는 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시죠.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있죠? 이거 제가 말한 거와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 정도 이제 도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 요걸 어때요? 나눠 갖는 거야. 여기도 앞에 있네. 이것도 나눠 갖는 거예요. 누가 1, 2, 3, 여기 있네. 여기 하나, 둘. 여기 있죠? 여기. 이런 사람들이 나눠 갖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내부 구조도까지 있네요. 이렇게 쭉 있네요. 1층, 2층, 3층 해가지고, 굉장히 크죠? 자, 다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식 있네요. 여기 또 뭐가 없어요? 뭐 난방 없죠? 그러면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뭔데 그렇지?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10월에 뭐가 있을까? 이때는 뭘 보냐? 스카이뷰 하는 거야, 스카이뷰. 딱 보면요. 여기가 논밭이 있고 산이 이렇게 많어. 그쵸? 원래 산이 이렇게 생겼나? 산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반듯하게 생긴 산들은 뭐냐? 우리나라에서 지도상 노출하면 안 되는 곳들이에요. 그게 첫 번째 군부대, 두 번째 주요 시설,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기관이 있겠죠. 이런 애들은 지도에서 보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산과 바다와 이런 걸로 막 해놔요. 자, 이 군부대일 수도 있고요. 주요 기관은 여러분들 우리 발전소도 주요 기관이죠. 왜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타격을 받으면 운영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부자이컨님 진짜 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산일 수도 있습니다. 로드를 보고 옆에를 쭉 클릭해서 보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군부대 이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은 이 군부대 근처에 저런 군부대는 이제 평택은 외국 군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평택에 이제 살고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집들을 빌릴 수 있게 군대에서 돈을 대줘요. 이게 외국인 렌탈이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비상소집이 있기 때문에 이때 비상소집 때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여기 군부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 뭐 어쩌고 자꾸 이렇게 이 안에 들어와야 렌탈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외국인 렌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SA 해가지고 A2에서 이렇게 있죠. 그리고 A1, A2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월세 이제 400만 원이죠. 그러면 보통 외국인 분들은 여러분들이 외국인 렌탈도 좀 관심 있는 게 좋아요. 이런 다가구는요, 다가구 형태를 띠는 건물은 외국인 분들이 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평택뿐만 아니고 이런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사람들이 이 월세로 주는 게 아니고 연세로 줍니다. 연세로 주고 우리나라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막 달러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외국인 렌탈용으로 가능한 물건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근저당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이라는 이 다가구라는 것, 상가주택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월세 받는 거 아니야? 임대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다 알면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